1학기 때 배웠던 게 순열과 조업이었어. 괜찮아? 자, 순열만 우선 생각해봐. 순열이 무슨 뜻이었지? 순열. 어떻게 구별하면 되겠지? 선생님이 항상 이 순열과 조합을 할 때 꼭 예시를 드는 게 있어. 맞아?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간다.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다. 다시 말하면 자격이 다른 애들을 뽑는다. 맞아? 기억나지? 몇 명 중에서 아까 대충 4명 정도 잡을까? 그러면 4명 중에서 자격이 다른 반장, 부반장을 한 명씩을 뽑고 싶어.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뭐죠? 바로 이게 순열이야. 맞아? 그리고 이게 몇이었지? 4 곱하기 3. 기억하십니까? 이해 갔죠? 그렇게 해서 왜냐면 A랑 B랑 뽑힌 거와 B랑 A랑 뽑힐 때는 같은 것이 아니다. 이해 가시죠? 한쪽은 반장이고 한쪽은 부반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4 곱하기 3이다. 이해 가시죠? 이게 순열이었습니다. 그러면 순열과 조합은 뭐였지? 그대로. 이번에는 당번 2명을 뽑는다. 다시 말하면 A하고 B랑 뽑혔을 때와 먼저 B와 A랑 뽑혔을 때 이 순서에 관계없이 이거는 같은 가지가 된다. 맞지?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됐지? 4 곱하기 3에다가 분모가 2 곱하기 1이 되더라.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자격이 같은 거는 6가지, 이거는 12가지. 여기까지가 순열과 조합이었어. 됐죠? 자, 이번에 배울 거는 원순열입니다. 원순열. 자, 원순열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 원을 딱 그려보면 우리가 어떤 입장을 한번 볼 수가 있냐면, 자, 간다. A, 예를 들어서 B, C가 있다 칩시다. A, B, C가 있다 칩시다. 됐어요? 그러면 자, 봅시다. 얘 입장에서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얘 입장에서는 내가 선생님이 다시 그려볼게. 원을 딱 그려봤을 때 얘네들이 그대로 옆에 이렇게 한 번씩 다 이렇게 돌렸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다시 A가 되고 얘가 다시 B가 되고 얘가 C가 됐다고 칩시다. 됐지? 그러면 지금 위치는 지금 바뀐 거 맞겠지? 뭐가 바뀌었다고? 뭐가 바뀌었어? 위치는 바뀌었어. 맞지? 하지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얘 입장에서는 얘가 내가 자리가 바뀐지를 인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잘 생각해봐. 얘가 내가 자리가 바뀐지를 인식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포인트야. 잘 생각해봐. 지금 지구는 움직이고 있지. 근데 우리는 지구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지금 선생님 봐봐. 선생님 움직이고 있단 말이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지구가 움직여서 우리의 위치는 바뀌었지.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현재 위치는 바뀌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동한 걸로 느껴지니 안 느껴지니? 안 느껴져. 그게 포인트야. 얘 입장에서는 우리가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얘는 지금 이동한 게 맞아. 하지만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지금 인식하는 거는 내 오른쪽에 누가 있어? B가 있어. 내 왼쪽에 누가 있어? 그 다음에 내 왼쪽에 누가 있어? C. 이해 가십니까? 방향 이해 가세요, 지금?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A의 입장에서는 위치가 변한 걸 느낄까, 못 느낄까? 못 느껴.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해가 되냐? 이해가 돼? 그러면 우리가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아, 그렇구나. 원순열은 특이점이 하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됐을 땐 어떠냐? 얘가 C로 가고 얘가 B로 갔을 때는 A는 자기 위치가 바뀐지를 알까? 다시 말하면 봐봐. 이렇게 A, C, B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지금 얘네들이 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지금 뭔가 변동이 됐는데 이런 형태가 되겠지. 이해됐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순서상을 잡는 것을 우리가 원순열이라고 하는데 원순열에서 되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얘가 위치가 바뀌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변하게 되면은 그 위치가 변경된 것이 안 느껴지더라.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봐봐. 이렇게 위치가 변한 거에서도 이것들 하나를 제거해 줘야 돼. 그래서 얘를 만약에 원순열이라고 한다면 여기 꼭 기억하시오. 원순열에 대한 자리 배치는 어떻게 되느냐 꼭 기억하십니다. 다시 해줄게.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자리만 할게. 세 자리. 세 자리를 세 명한테 배치를 시켜주고 싶어. 됐지? 됐지?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했었지? 세 명 중에 한 명을 배치를 시키니까 이제 2명 남았지. 맞지? 그리고 2명 중에 한 명을 배치시키고 1명 중에 한 명을 배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원래가 이렇게 자리를 배치했었거든. 근데 원순열에서는 항상 뭐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빼주셔야 됩니다. 같은 거니까.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시 말하면은 n-1 팩. 다시 말하면 몇 명? 3명 중에서 3명을 배치하는 거니까 3-1 팩을 정리해 주시면 2 곱하기 1. 다시 말하면 이건 두 가지가 되겠다. 이 뜻입니다. 맞아? 그 다음에 이거는 4명이 있다면 이거는 4-1 팩. 다시 말하면 3팩.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6가지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원순열입니다. 이해가셔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원순열은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을 원순열이라고 합니다. 맞지? 그래서 우리가 자리 배치를 하는 거는 원래는 그냥 3 곱하기 2 곱하기 1 했지만 여기서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했을 때 이해갔지? 그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원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이게 몇 명이야? 3명이지? 3명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나 공식이 n 가로 열고 n-1 팩이 되더라. 이것을 원순열이라고 하더라. 괜찮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막 나온단 말이지. 근데 얘가 원순열의 형태를 갖고 있구나 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갔지?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 거니까 어떻게 풀어볼까? 자, 2번에 한번 보시면 어른 3명. 자, 간다. 여기다가. 자, 어른이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몇 명 있어? 어린이가 몇 명 있어? 어린이가 지금 4명이 있단 말이지. 얘가 지금 원탁에 앉았다. 원탁에 앉았을 때 둘러싸인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 했으니까 지금 총 몇 명이야? 7명이서 지금 앉아있는 거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원순열이 되겠지? 원순열에 대한 공식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n-1 팩이 아니라 여기 다시 적을게. 여기는 n을 나누는 건 n-1 팩이 됐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됐죠? 이해 갔죠? 그럼 이거 총 몇 명? 7명이니까 정답은 어떻게 된다? n-1 팩이니까 이건 6팩이 되겠지. 맞아? 6팩 기억하시죠? 그럼 이거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여기까지 여러분들 외워주시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5팩 기억나? 몇이었죠? 5팩이? 120. 맞아. 이해 가시죠? 120에다 곱하기 6을 하는 거니까 몇이 됐어? 720.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720. 외워주시면 되게 편하죠? 하고 싶대. 됐어요? 그러면 어차피 자, 여기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어찌됐건 커플은 무조건 내 옆에 있어야겠지. 그러면 총 몇 명이야? 6명이지만 얘네들을 몇 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3명. 그럼 3명을 원탁에 앉힌다 생각하는 거니까 3-1 팩이 되겠지. 그러니까 2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하나 배열이 끝났어.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을 그려볼게. 자, 커플 A가 이렇게 앉았어. 됐어요? 1번, 2번이 커플이 이렇게 앉았어. 근데 얘네들이 자리를 바꿀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게 하나. 또 여기서 자리를 바꿀 수 있겠지. 얘네들이 다시 또 하나. 또 여기서 또 바꿀 수 있겠지. 얘네들이 둘이서. 그래서 2개. 이런 식으로 배열을 정리를 시켜주는 것이 확통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문제에 맞게끔 항상 뭐를 읽어봐야 된다? 문제를 읽어봐야 된다. 이게 원순열의 끝이야. 어렵지 않죠? 네, 그래. 정사각형 입장에서도 자 생각해보면 얘가 이렇게 이동한다고 하고 얘네들이 다시 또 좌우가 똑같다면 A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변경이 된 거를 확인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야. A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는 정사각형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무슨 순열이다? 원순열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해 갔지? 얘 입장에서는 결국엔 이것도 원순열에 해당이 되는 거야. 선생님 근데 이거 원처럼 안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원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됩니다. 알겠니? 원이라는 표현에 너무 매몰되면 안 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한 명씩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원순열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4-1 팩이 되겠죠. 맞아?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정사각형인데 잘 보세요. 정사각형인데 만약에 6명을 배열한다고 치면 좀 얘기가 달라져. 8명. G, K 상관없어. 자, A, B, C, D, E, F, G, H. 근데 K라고 합시다, 그냥. 자,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원순열 같지만 사실상 여기서 좀 조심해야 할 거 봐봐. 자, 이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얘 입장에서는 한 칸씩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C가 이렇게 올라오고, B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G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K. 자, 이 A의 입장에서 봐봐. A의 입장에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황에서는 얘가 원순열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애매해. 맞지? 그런데 만약에 이건 한 칸만 이동한 건데 만약에 2칸을 이동했다고 봅시다. 2칸. 2칸을 이동해서 다시 얘가 A, B가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C, 여기 올게. 여기가 지금 C, D가 이렇게 됐어. 맞아? 그럼 다시 2칸을 이동하면 얘 입장에서는 이게 바뀌었다고 인식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해 가셨습니까? 이때는 또 원순열이 맞아.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10번 같은 문제입니다. 아니, 12번 같은 문제입니다. 10번은 지금 이거를 원순열로 계산을 하면 처음에는 얘는 7팩이 되겠죠. 이해가죠? 그럼 7팩은 아까 방금 그랬어요. 이건 720이야. 여기까지 괜찮지? 괜찮지? 근데 방금 봤죠? 봐봐. 이 경우 한 칸만 이동했을 때는 얘가 자리가 바뀐지를 인식을 하지. 근데 2칸을 이동했을 때는 얘가 바뀐지 인식을 하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몇 칸을 이동해야 다시 인식을 하게 되냐 생각했을 때 얘가 2칸을 이동해야 됩니다. 이 2칸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10, 11, 12 이렇게 합시다. 12명이다 합시다. 아까는 8명이었는데 지금은 12명을 변했어. 지금 변경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12명이 원순열을 이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 그럼 몇 팩이 되겠어? 11팩이 되겠지. 11팩. 그런데 얘가 몇 칸을 이동해야 다시 원상태로 오게 되는 거지? 3칸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몇을 하면 돼? 그렇지. 곱하기 3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이 정도만 차이가 이렇게. 선생님은 한 놈만 딱 잡습니다. 얘만 잡을게. 얘가 몇 칸을 이동해야 다시 나는 변경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냐면 얘가 여기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기 혼자 있으면 나는 원래가 있었으니까, 그치? 근데 얘가 만약에 이쪽에 오게 된다면, 맞아?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전혀 변경의 상황이 없다고 느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몇 칸을 이동해야 된다? 3칸을 이동해야 되니까 2, 4, 6, 6팩. 다시 말하면 5팩에다가 곱하기 3.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심플하지. 자, 색칠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 자, 가운데 있는 것만 색칠을 먼저 하자. 가운데는 비어있으니까 5가지 선택 중에서 몇 가지 선택권이 있어? 얘는 5가지의 선택권이 있겠지. 그럼 색칠이 됐어.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 4가지의 색으로 얘네들을 색칠할 건데 가운데는 이미 고정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얘네들은 어차피 원순열입니다. 맞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 곱하기 다시 4개에다가 이렇게. 얘 가세요? 여기까지. 괜찮아? 한번 해봅시다. 괜찮지? 중복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 A도 가능하고, 다음 A, B도 가능하고, A, C도 가능합니다. E, B, C, CA, C, B도 가능하다. 총 다시 말하면 A, B, C에 대한 중복순열을 이용하는 것은 총 9가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N, 파이, R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중복순열이다라고 하면 파이라는 거를 이용할 건데 파이의 뜻은 뭐냐면 이것 좀 조심해야 돼. 몇 개 중에서 R은 선택. 됐습니까? 몇 개 중에서 선택을 한다. 그래서 다시 할게.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라 이 뜻입니다.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라.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계산은 뭐가 되냐면 앞에 거에 대한 제곱 여기에 대한 얘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3의 제곱 그래서 9개 중복순열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중복순열이 아니라 중복조합도 있겠죠. 중복조합은 순서에 관련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교차되는 거는 하나로 지금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로 보셔야겠죠. 맞아? 그러면 하나씩 지워볼게. 이거 지워주고 그 다음에 AC하고 CA도 지워주시고 BC하고 CB도 지워주시면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다시 말하면 중복조합은 ABC로 나타낼 수 있는 중복조합은 두 개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이때는 6개가 되겠습니다. 됐어? HR입니다. 이거 N 플러스 R 빼기 1에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R을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 괜찮지? 3개 중에서 중복을 하는데 조합입니다. 순서를 우리가 관계가 있는 게 중복 조합이죠. 맞아?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계산 한번 해봅시다. 정답은 이미 알고 있어요. 맞지? 정답은 이미 알고 있어요. 둘을 더한 다음에 하나를 빼면 몇이지? 4 컨비네이션 몇? 2. 4 컨비네이션 2는 4 곱하기 3, 2 곱하기 1. 약분을 하면 정답은 6개다. 이게 중복 조합이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은 파이와 H로 형성이 되는 건데 괜찮죠? 파이는 앞에 거에 대한 지수를 올려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복 조합이 되는 것은 둘을 더한 다음에 하나를 빼서 컨비네이션 R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 조합은 같은 것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건 상관없는데 순서에 대한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2, 3, 3, 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거를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괜찮습니까? 나열 한번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나열은 이거 첫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 나열은 뭐 할까? 3, 2, 3, 3. 그 다음에 3, 3, 2, 3. 3, 3, 3, 2.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나오지? 4가지가 나와. 이것이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에 이 4가지를 나열하는 방법, 이 4가지를 나열하는 방법이 4팩이죠. 근데 같은 것이 지금 몇 개죠? 3개. 그 3개를 분모에다가 3팩으로 이렇게 깔아주시면 4, 3, 2, 1, 3, 2, 1. 다시 말하면 4. 이것이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됐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이것도 해봅시다. AABBB AABBB를 나열하라. 됐습니까? 자, 전체가 몇 개지 지금? 5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이거는 5팩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것이 지금 몇 개 몇 개야? 2개, 3개니까 이때는 2팩 곱하기 3팩 이렇게 정리하시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구하는 거. 중2 때, 2학기 때 배우는 거다. 맞지? 기억하시죠? 자, 이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 원래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 수가 몇 가지일까? 그냥 최단거리로. 예, 이렇게 그냥 한 가지밖에 안 갑니다. 맞아? 맞지? 그래서 이거를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써주시고 맞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몇 가지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직선으로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하나 써주세요. 됐어? 그 다음에 둘을 더하게 되면 여기가 몇이 돼? 2.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나 이렇게 가는 거나 이렇게 해서 2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둘 더하면 몇 가지가 돼? 여기는? 기억나십니까?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6. 여기는 10. 정답은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 수는 바로 10가지더라.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우리가 최단거리를 가는 경우의 수였습니다. 기억나세요? 괜찮아? 근데 이거를 이 고등학교 와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는 것의 방향을 우리가 선생님이 A라고 할게. 뭐라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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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가는 거를 A라고 할게. 위로 한 칸씩 가는 거를 그럼 뭐라고 한다? B라고 할게. 괜찮아? 그러면 A에서 B까지 A가 몇 칸 가야 되니? 최단거리가? A 몇 칸 가야 돼? A가 3번 가야겠지. 그 다음에 위로 몇 칸 가야 돼? 2칸.
괜찮아? 근데 이거를 내 맘대로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어.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랑 같은 겁니다. 이해해?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한다고? 몇 패? 5패. 같은 것이 3이니까 3패, 2패. 괜찮아? 그럼 위에는 지금 4하고 5가 남고 2하고 1이 남으니까 약분하니까 정답은 10가지. 둘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같은 발상입니다. 우리가 방금 배웠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것을 지금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더라. EH4 어떻게 구한다고? 두 개 중에서 네 개를 선택하는데 순서는 상관이 없더라. 됐습니까? 이게 중복조합입니다. 그러면 둘에다가 네 개를 더한 다음에 하나를 빼시고 4를 잡아주시면 되겠더라.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중복조합은 8에다가 치니까 7 컨비네이션 4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7 컨비네이션 4는 7 컨비네이션 3 둘을 뺀 것하고도 같은 겁니다. 기억하시죠? 7 컨비네이션 4는 둘을 뺀 것하고 같은 거 이해가? 너 이해가? 오케이. 그러면 이거 5 컨비네이션 4는 5 컨비네이션 1이랑 똑같다고. 이해 가셨죠? 둘을 뺀 것을 정리하는 거랑 똑같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제곱 할까? 세제곱. 이걸 한번 풀어보자. 괜찮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제곱 하면 기억하시죠? x의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y 플러스 3xy 제곱에 플러스 y 세제곱. 자, 중요한 건 항이 몇 개냐는 거야, 총. 항이 몇 개야? 항. 하나, 둘, 셋, 네 개지. 여기까지 가십니까? 몇 개 중에서. 이거랑 똑같다는 거야. 두 개 중에서 어떻게 하면 돼? 둘 더한다면 하나를 빼는 거니까 4 컨비네이션 3. 다시 4 컨비네이션 1이니까 4개. 4개가 뜻하는 게 뭐다? 항이 4개다. 있습니까? 그래서 몇 개 중에서, 2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한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중복 조합이랑 같은 이야기다. 좀 어색하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거에서 응용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오케이.